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재확인했는데 인사 검증 과정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임명 시한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재미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외교정책과 내년도 예산청문회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약속했는데 언제 임명할 것이냐는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김 의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So let me now move on to an issue from your last visit to this committee where you assured me that President Biden was interested in appointing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That was 3 months ago. And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have still not been substantially addressed by this administration. So can you now provide a timeline for when President Biden plans on appointing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 human rights as required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블링컨 장관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다만 인사 검증 과정이 복잡해졌다며 임명 시한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때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We're determined to do that. I think, as you know, the vetting process has become ever more complicated, ever more time-consuming, ever more laborious. We want to make sure that all of that is done appropriately, but we will do that.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의를 쿼드 국가들과 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러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t's on the front line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that we have with China. By the way, China invests about 50% of its global assistance and 50% of its economic diplomacy in the Indo-Pacific. So this is clearly a priority for them.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같은 입장을 밝히며 다만 검증 과정으로 인해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 한인들과 북한 내 가족들의 상봉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So what I can pledge to you is that we will absolutely work on this. 블링컨 장관은 다만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강선 지역에서 증기가 계속 포착됐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분기별 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9월 이사회 보고 이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nuclear activities, of course,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 continuation of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of course, deeply regrettable.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실험용 경수로에서 내부 공사활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 관련 활동 징후가 계속되는 곳으로 평양 인근의 강선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3월 보고 이후에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증기가 계속 포착됐고 그 기간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일치한다면서 다만 실제 플루토늄 재처리인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The duration of this operation for many months, therefore, is consistent with the time required
for a reprocessing campaign at the radiochemical lab. It is not, however, possible to confirm that reprocessing is taking place, of course.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으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3월에도 이곳에서 핵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선은 또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언론이 그중 하나로 지목한 것이 강선이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농축 우라늄 생산과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의무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IAEA 협력,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추방된 뒤 북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미한일 3국 정상회동 개최와 관련해 현재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일정은 현재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10명에서 12명의 정상이 한 곳에 모이는 작은 공간에서는 사실상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다양한 양자 회동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추후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최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옵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어 14일과 15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미국 EU 정상회의를 갖고 1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일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사이버 위협국을 대상으로 한 전영역 작전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국가임무군이 사이버 적성국을 대상으로 한 방어와 공격, 정보작전 등 전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시험 인증했다면서 사이버 전력 강화를 위해 실제 위협에 기반한 실질적인 훈련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춰 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하트먼 사이버사령부 국가임무군 사령관은 이번 사이버 전영역 작전 훈련을 통해 개별 위협국 전단팀은 자신들의 대응이 더 큰 규모의 임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북한 등 적성국들에 대한 사이버 방어와 공격, 정보 운영의 통합 운용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대응 역량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사이버사령부는 밝혔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과 시민들이 미얀마의 미래를 한국과 북한의 상황과 비교해 투쟁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 미얀마 군경에 체포된 뒤 살해된 시인 캣티 씨가 사망 전에 우리가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군부 독재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버마계 미국인 민주주의 동맹의 우연탄 의장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얀마의 미래가 남북한의 현실처럼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미얀마인들이 이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면서 군부 독재에 패배하면 미얀마는 북한처럼 희망도 미래도 없는 전체주의 빈곤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VOA 버마와 서비스는 미얀마의 인권운동가 마웅 자니 씨가 지난 3월 트위터에 우리가 민주화 투쟁에 성공하면 한국이 될 수 있고 실패하면 또 다른 북한이 될 것이라며 저항을 호소한 뒤
미얀마 국민들이 남북한 상황과 미얀마를 자주 비교하는 글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